당신은 언젠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1995년 24살 청년이 아버지에게 겨우 28,000달러를 빌려 창업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전기차? 민간 우주선? 미친 사람 아니야? 사기꾼이다. 손가락질을 받던 그 남자. 하지만 2021년 그는 세계 1위 부자가 됩니다. 재산 206조 원. 테슬라 CEO,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불가능한 역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천재 엔지니어 아버지와 모델 어머니 사이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일론 머스크.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는 괴짜 소년이었습니다. 과학, 철학, 공상과학 소설을 두루 섭렵했죠. 동생 킴벌의 증언입니다. 일론이 집에서 사라지면 항상 도서관이나 서점에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 그가 학교 친구들 눈엔 그저 이상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일론은 심한 왕따와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진 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아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죠. 하지만 이 소년에겐 뭔가 달랐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죠. 12살이 되던 해 일론은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혼자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우주선이 수소폭탄으로 적 우주선을 파괴하는 게임.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게임을 잡지사에 500달러, 지금 가치로 1200달러에 판매합니다. 12살의 말이죠. 이미 그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론은 캐나다를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편입합니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며 미친듯이 공부했죠. 하지만 장학금만으론 생활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통나무를 팔거나 컴퓨터 조립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돈이 부족해 하루 종일 오렌지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하면 어쩌지?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직장이나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론은 퀸즈 대학 시절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름하여 1달러 프로젝트. 하루에 1달러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죠. 마트에 가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잔뜩 사온 일론. 한 달 내내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핫도그가 질릴 때는 싸구려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를 해먹었죠. 한 달 후, 일론은 깨달았습니다. 이 생활이 의외로 나한테 별로 힘들지 않네. 난 좋은 음식이나 여가 생활에 흥미가 없어. 혹시 사업이 망해도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30달러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겠어. 그 순간 일론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망해도 괜찮아. 나는 도전할 거야. 1995년 9월. 일론은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사업을 시작해야 해. 당시는 닷컴 열풍이 불며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지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24살 일론은 동생 킴벌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28,000달러,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집투집이라는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를 차립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1995년에 이미 지금의 네이버 맵, 카카오 맵과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따로 집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론과 킴벌은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뽑은 첫 인턴 직원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킴벌의 증언에 따르면 그 한국인 개발자는 새끼 제공을 보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어느 번듯한 기업에 일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는 우리와 함께 사무실에서 살게 되었고 어떤 고생문이 열려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일론이, 제품 판매는 킴벌이 맡으며 집투는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인지도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들과도 계약을 맺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창업 4년 만인 1999년 컴퓨터 제조기업 컴팩이 집투를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억 원. 일론이 받은 돈은 2,2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약 250억 원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일약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큰 성공을 거둔 일론이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온라인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꼭 은행에 가서 봐야 하나? 1999년 3월, 일론은 인터넷 상거래 은행 엑스닷컴을 공동 설립합니다. 이메일로 현금을 주고받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일론은 집투 매각으로 받은 2,200만 달러 중 1,200만 달러를 엑스닷컴에 투자합니다.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참고로 엑스닷컴은 지금 우리가 아는 페이팔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창업한 지 5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 설립자였던 해리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CEO가 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진짜로 핵심 개발 인력들을 모두 데리고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일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개발자를 뽑아야 했고 부족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일론의 사진을 살펴보면 탈모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1999년 11월 일론은 엑스닷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비슷한 서비스를 하던 경쟁사 콤피니티와 합병을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만 하다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택하자.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엑스닷컴. CEO는 일론이 맡았습니다. 겉보기엔 엑스닷컴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가치나 선호하는 기술이 달랐던 두 회사는 내부적으로 잦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2000년 9월 일론은 미뤄왔던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아내 저스틴과 함께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론이 비행으로 인해 연락이 끊어진 틈을 타 콤피니티의 창업자들이 급히 회사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일론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론에 대한 불신임안과 해임안을 통과시킵니다. 3시 이후로 피터 틸을 새 CEO로 임명했죠. 한마디로 일론은 CEO에서 잘린 겁니다. 시드니에 도착한 일론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일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0년 12월 일론은 복잡한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달랠 겸 브라질과 남아공으로 아직 하지 못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일론은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넘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고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몸무게도 20kg 넘게 빠질 정도로 죽을 고생을 했죠. 이때 일론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론은 그 이후엔 휴가도 거의 가지 않고 주 100시간 이상 일하며 일중독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6월 일론은 회사 고문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은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주도했고 회사 이름은 엑스닷컴에서 페이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페이팔은 미국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330억 원에 전격 매각됩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31살의 일론은 이 중 2억 5천만 달러 세금을 제하고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손에 줍니다. CEO에서 쫓겨나고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선 겁니다. 일론은 페이팔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그는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직접 로켓을 만들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고? 미쳤어. 2006년 3월 첫 번째 발사. 발사 25초 만에 화재가 발생하며 바다로 추락합니다. 2007년 두 번째 발사. 발사는 성공했지만 제어장치 이상으로 날아가다 말았습니다. 몇 개월 뒤 세 번째 발사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분해되고 만 겁니다. 그 와중에 일론이 투자한 또 다른 회사 테슬라의 로드스터 출시에도 문제가 생겼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며 일론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발사까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끝. 우주를 향한 일론의 꿈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2008년 9월 28일 팰컨 1의 네 번째 발사가 있던 날 일론도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아들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 발사 예정 시간이 되어서야 스페이스X 제어실에 들어섰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발사. 팰컨 1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성공. 마침내 팰컨 1이 무사히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던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4년 반이나 더 걸린 성공이었습니다. 일론의 소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짜릿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날. 팰컨 1의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스페이스X는 우주 택배 사업을 승인받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로켓을 발사하며 위성을 운반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재활용 로켓. 지금까지 로켓들은 발사된 후 파트는 바다에 떨어져 쓰레기가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비싼 일회용이었던 거죠. 2015년 12월 일론은 팰컨 9를 발사한 후 다시 추진 로켓을 지상에 착륙시켜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8년 2월 스페이스X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초대형 로켓 팰컨 헤비를 발사시키고 다시 회수하는 것까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팰컨 헤비에 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이 직접 운전하던 테슬라 로드스터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타고 있었고 대시보드에는 당황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써 있었죠. 로드스터는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4년 투자를 시작한 일론은 2008년 테슬라의 네 번째 CEO에 올랐습니다. 구조 조정과 함께 회사를 공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했죠. 2008년 처음 만들어진 100대의 로드스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인들에게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S를 출시합니다. 7인승 세단형 전기차. 2013년 상반기에만 1만 대가 판매되었고 창사 이후 계속 적자에만 시달리던 테슬라는 모델 S 덕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15년 모델 X, 2017년 모델 3, 2020년 모델 Y를 출시했습니다. 이들을 모아보면 S3XY, 섹시 SEXY라는 단어가 연상되도록 일론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2021년 1월 테슬라는 토요타를 누르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재산 20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으로 늘어나며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로 죽을 것 같지 않다. 재산 대부분을 화성기지 건설에 쓸 것이다. 전부 다 소모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12살에 게임을 만들어 팔고 28살에 첫 회사를 팔아 억만장자가 되고 31살에 CEO에서 쫓겨나 말라리아로 죽을 뻔하고 40살에 로켓을 3번 실패하고 50살에 세계 1위 부자가 된 남자. 일론 머스크가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분도 학벌도 실패도 운명을 가두지 못한다. 지혜와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운명이 된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만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나요? 일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달러 프로젝트를 했던 거죠. 망해도 괜찮아. 나는 도전할 거야.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그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